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산타 할아버지는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증시 흐름이 좋았는데, 그렇지만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조금 어려웠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쏠림이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자, 그러면 12월 마지막 주였던 이번 주 투자도 조금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서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분기 미국은 4.3% 성장했다고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를 1% 상회하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 왕성하게 소비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한번 들러줄게 이러시면서 왔다 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올라왔습니다. S&P 500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1.4% 상승했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1.2%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봄에 미국 증시도 관세 충격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그걸 다 만회했고 고점을 더 높이고 있으니까요. 3년 연속으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국에서는 환율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환율이 거의 40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환노출 종목들도 2% 정도씩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크게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4조 1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한국 코스피는 거의 3% 가까이 올라왔고 다시 4,100을 회복을 하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코스피를 크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형주 두 종목에게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는데 여하튼 다음 주는 소외주들도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월배당 계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상품을 교체하였거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을 월배당 계좌와 ISA 계좌에서 함께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월배당 계좌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수량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가 되었던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을 담았는데요. 종목을 교체한 다음 날부터 환율이 급락하는 바람에 주가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번 주에 거의 1000주 가까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 ETF인 QQQ를 약 12%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QD보도 약 10%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커버드 콜을 조금 적당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월배당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월배당 계좌 잔고를 보니까 이번 주에 담았던 코덱스 미국 성장은 약 2%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9,815원에서 마지막으로 담았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또 9,800원까지 내려오면 100주를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분별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플러스 고배당주, 코덱스 미국 AI 테크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리츠는 내일 분별하게 나오니까요. 이 종목들은 내일 100만원씩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키움 미국 고배당 테크를 100주를 더 담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크게 빠지면서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주를 더 매수했고요. 물을 조금 더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수량은 500주까지 늘려두었고요. 이 종목은 일단 1000주까지는 담아볼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때마다 꾸준히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분별하게 나오니까 혹시 주가가 1350원까지 빠진다면 다시 또 100주를 매수하고요.
평단가를 천천히 내려가면서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파란불 친구들이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DN오토모티브인데 결국은 평단가를 깨고 내려왔고요. 현재 약 3%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주만 보유하고 있고 수량을 많이 줄여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24,000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또 500원 단위로 100주씩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생각하는 가격까지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는 26일이 배당 기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배당락이 크게 올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맥쿼리 인프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배당금은 38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배당락으로 주가가 400원 정도는 빠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0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가가 11,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지난번처럼 100원 단위로 물을 타고요. 다시 또 평단가를 차근차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확신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주가가 2,5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또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JR리츠는 분배금 정도로만 배당락이 나오고요. 추가 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KB증권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도 40주를 추가로 담았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58,000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던 대로 4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16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고 주가는 약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이제 57,000원에서 다시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1,000원 단위로 40주씩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57,000원까지 빠진다면 40주를 더 매수하고요. 이렇게 40주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400주 정도 담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하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계좌는 미래에셋 계좌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장고를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파란색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혹시 주가가 107,000원 깨고 내려온다면 또 20주를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VT는 이번 주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점점 더 깊숙한 바다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VT가 가장 고민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거의 브레이크가 없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초 고점 대비 주가가 62% 빠졌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주봉 차트의 지지선은 전부 깨버렸고 이제 월봉 차트만 남겨두고 있는데 화면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 17,000원 정도가 61선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또 내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바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고 추가 매수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17,000원부터는 물을 2번 정도는 타면서 평단가를 그래도 조금 내려놓아야만 나중에 그나마 탈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17,000원까지 빠진다면 100주 정도만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 일기는 이제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게 됩니다. 1월 첫째 주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컨텐츠마다 새해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투자에 도움될 만한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